자, 최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신 분들의 손실 금액이 상당히 커져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 걱정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은 거의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관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냥 뭐 어그로 끌려고 분석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두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면 아주 재밌는 흐름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아마 오늘 이 분석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눈에 보이실 테고, 그리고 또한 내가 앞으로 매매할 때 어떤 종목을 사면 되고 어떤 종목은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좋은 종목과 좋은 매수 타점을 분석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본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짧게나마 감사하다라는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한 번씩 도와주실 거라 믿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분석해드리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주님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실 거니까 정말 좋은 강의 하나 들으신다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우선 어떤 한 종목의 현재 주가를 판단하기 위해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진행해왔던 이런 주가의 흐름의 스토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이때 보시면요, 2020년도 초반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세력 개입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점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딱 요만큼만 제가 한번 클로즈업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세력 개입 신호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쵸? 이때가 2020년도 6월 달인데 이때 이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한 번에 큰 사이클이 나왔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렇게 시총 큰 종목이 이 정도만큼의 상승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죠. 자, 그 이후로 이제 한 번 정도 고점을 찍고 이제 쉬어가는 과정이 생겼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제 여기서 이 세력선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서 중간에 세력 개입 신호가 또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세력이 재차 물량들은 소화하고 2차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방의 압력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번 페이크성으로 이렇게 내렸다는 거죠. 자, 어찌했던 간에 이런 삼성전자를 보유해서 들고 가시는 분들은요, 강성 주주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흔들기 작업으로는 물량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 정도만큼의 상승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진입한 개인 투자자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물량까지 다 소화하려면은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계속 심리적으로 고통을 줘야지 결국엔 에이 모르겠다, 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한두 명씩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좌절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뭘 하게 되냐면요, 모든 걸 다 놔버려요. 그래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희망과 좌절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기복이 있다 보니까 힘들어져서 그냥 포기하고 나가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바로 심리학 쪽에서 말하는 그런 심리에 대한 변곡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차트라는 건요,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그런 희망과 좌절의 흐름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둘씩 포기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가면서 자, 세 번째 이제 세력 개입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세요. 이 먹구름의 영역 또한 계속 저항받으면서 내려갔던 이 주가의 흐름이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뭐가 생겼어요? 이 먹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 이제 물량에 대한 소화는 어느 정도 끝났고 상승 초입의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쭉 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천천히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좀 멀리서 볼게요. 이때 한 사이클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요 정도만큼의 한 사이클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쵸? 자, 그 뒤로 한번 어떻게 흘러간지 보자고요. 쭉 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은 조정으로 빠지네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나요? 상승 초입의 구간에서 뭐 어떻게 생긴다?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한 번 정도 돌파하면서 더 이상의 저점을 만들지 않고 천천히 우상향을 만들어가요. 그쵸? 자, 이때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면서 더 이상 저점을 만들지 않고 천천히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 주가는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면서 더 이상 이 저점을 만들지 않을 때 그때가 이제 상승 초입의 구간이겠구나. 공통적인 그런 흐름의 패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캐치해야지 비로소 정말 명확한 차트 분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앞에서 보듯이 계속 올라갈 듯 하면서 쳐내리고 올라갈 듯 하면서 쳐내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개미들을 계속 희망과 좌절을 주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런 종목들은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결국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건 지금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냐? 이렇게 흔들었던 이 작업은 결국엔 이렇게 큰 작업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의 세력의 작업이었다는 걸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 삼성전자의 스토리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반론하실 거예요. 야, 그렇게 암만 과거 차트 갖다가 대고 말해봤자 지금 현재 주가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걸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만큼의 이제 상승 사이클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얘가 이 세력반 영역으로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게 나왔는지 보시면요. 얘가 상승 사이클로 가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이제 돌파하고 나서 더 이상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옆으로 흘러가면은 이렇게 큰 상승 사이클이 나왔죠. 그쵸? 자, 이거는 전초 작업이에요. 상승에 대한 초입을 우리가 잡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주가를 반대로 보자고요. 이 먹구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이 하단 라인을 벗어나서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보셨듯이 이걸 먹구름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먹구름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얘가 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 뒤에 여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결국엔 이제 조정권의 영역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조정권의 영역을 볼 수 있다라는 그 핵심 키워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과정이에요. 이 하단권을 이탈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는 한 번 정도의 정고점은 최소한도 맞고 나서 최악의 상황이 나오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세력반 영역을 상단을 다시 이탈했다 돌파했잖아요. 이 구간에서 계속 비비다가 결국엔 이 구간 정고점 라인까지는 무조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파동으로 이어지는 거고 돌파를 못하게 되면 이제 이 전저점까지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최소한도 다시 이 하단권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분이던 혹은 내가 저점에서 샀는데 이 고점에서 못 팔아가지고 수익권이 좀 줄어들었어. 모든 분들에게 또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삼성전자 신규 매수로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마저도 결과적으로는 얘는 이 정고점까지는 한 번 정도 찍고 나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때 발생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은 결국엔 매수의 맥점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앞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때의 흐름을 지금 여러분들 현재 주가랑 좀 비교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때를 보시면요. 계속 지속적으로 세력반 영역이 이렇게 상당히 팽창이 되면서 계속 탄력받으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딱 이 구간에서 이탈시키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 살짝 올라오잖아요. 지금의 딱 요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의 자리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이 정고점 라인 있잖아요. 정고점 라인. 여기까지 한번 친다고요. 치고 나서 정고점을 돌파하면은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돌파를 못하면 이 전자점까지 다시 내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여기 정고점 라인을 돌파를 못하니까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럼 이제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고 여기서 지지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박스권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쭉 가면서 결국엔 박스권의 형태로 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이 전고점 라인을 결국엔 돌파해서 올라가더라. 지금의 현재 구간은 딱 여기에요. 여기. 이제 전고점 라인까지 한번 갈 겁니다. 그리고 와서 돌파 못하면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그런 박스권의 형태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물량 소화가 안 되면 전저점을 이탈되고 물량 소화가 다 되면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다시 현재 차트를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일단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세력반 영역의 상단 라인을 이제 다시 올라탔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최소한도 이 전고점 라인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면은 한 36만 4,800원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당연히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상승으로 보낼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구간까지는 무조건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삼성전자의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이 맥락은 똑같아요. 왜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커플링돼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얘 또한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났어요. 시세 초입도 삼성전자와 똑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우상향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SK 하이닉스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는 이 여기 세력밭을 이탈한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흔들다가 지금 현재 요 구간에 있어요. 그쵸? 돌파를 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보이겠죠. 변동성은 SK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하루의 변동성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게 대장이냐? 포지션, 즉 주가의 자리를 우리가 보고 판단한다면 대장은 삼성전자가 현재까지는 우위다.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하냐 하락하냐 그거에 따라서 서로 밀어주고 뭐 끌어주고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흐름 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선제적으로 땡겨줘야지 SK 하이닉스도 같이 땡겨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이제 처음으로 이 세력반 연계의 하단권을 이탈했기 때문에 좀 늦을 뿐이지 얘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된다면 결국엔 얘도 이 전고점까지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를 저항받는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 전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사마콘대에서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맥점의 자리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나올 것인지도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로 제 말대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분명히 제가 한 말이 절대적으로 어그로 끌려고 하는 분석이 아니라 진짜로 정말 정석의 차트 분석을 해드린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게 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단 한 번도 차트 분석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야말로 어그로 끌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중소형주들, 급등주들 위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한국 증시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분석을 해달라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포지션, 특이점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마콘대서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렇게 세력반 영역이 커진 상태에서 뭐가 생겼어요? 이 하단권을 이탈한 다음에 이 구간에 올라타면 뭐가 생긴다? 한 번 정도는 이제 이 전고점 라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 그럼 사마콘대서는 지금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지점일까요? 아닐까요? 매수를 해도 괜찮겠죠. 어디까지? 바로 내일 올라갈지 몰라요. 이런 구간 여기 전저점까지는 이탈하지 않겠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계속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는 바닥권의 영역이다 생각하고 매수해 놓고 기다리시면은 이런 전고점 라인까지는 클리어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LG전자 이제 눈에 확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은 세력반 영역이 계속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그쵸? 그런데 처음으로 어떻게 했나요?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를 올라타 버리네요. 딱 삼성전자와 비슷한 포지션이죠. 그쵸? 이런 구간에서 얘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최소한도 얘는 한 요 정도? 35만원, 40만원까지는 클리어로 올라가겠죠. 이런 애들이 또 먹거리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좀 더 심화 버전으로 가봅시다. 어찌했던 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수익이 문제잖아요. 삼성전자가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부분에서 명확하게 매출의 상승이 분명히 보이고 더불어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당연히 얘는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놔두면은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생기면서 얘들의 변동성이 더 커졌을 뿐이에요. 그쵸? 어찌했던 간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 또한 잠잠해질 것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 가치에 따라서 계속 우상향으로 움직이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데 있어서 내가 수익을 보는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차트의 맥점 자리를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빗대어서. 그쵸? 그러면은 그런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사마콘대에서 LG전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잡으면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관점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걔들이 안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내가 수익을 좀 더 빠르게 얻기 위해서는 그 종목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좀 더 안전성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안전하게 우리가 바닥의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제가 PS1레트로닉스 8월 3일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바 있었어요. 지금 이제 시세 초입의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잡으세요라고, 이거를 한 번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자, 얘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세력반 영역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겼나요? 세력반 영역의 하단권을 이탈했어요. 그런데 먹구름으로 내려가기 전에 바로 올라탔네요. 그러면 우린 뭐겠어요? 이 정고점 라인까지는 올라갈 거란 생각을 하셔야죠. 그쵸?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는 했지만 결국엔 완벽하게 이 파동에 대한 2차 파동을 다 채우고 내려오진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엔 이렇게 여지를 두고 내려오는 애들은요, 전저점을 깨지 않잖아요? 여기 이 구간이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세력반 영역을 이탈했다 올라온 구간. 요 구간만 깨지 않으면요, 이렇게 큰 상승으로 올라간다고요. 결국엔 이 파동에 대한 2차 파동을 여기에서 채운 거잖아요. 여기는 결국엔 개미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좌절을 주게 만드는 그 구간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개미 털기 구간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 와서 먹구름으로 전환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반대로 뭐가 생겨요?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이제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상승 초읽기로 우리가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간이 지금 바로 요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거 사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단기간에 몇 프로의 상승이 나왔어요. 요 구간부터 지금 현재까지 45%의 구간이 나왔던 거예요. 자, 기회비용을 생각하라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정고점까지는 무조건 클리어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 상승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본다면은 얘들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좋은 사례인데 광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력반 영역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뭐가 나왔나요?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을 이탈했어요. 그쵸? 이탈하고 나서 제가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세력반 영역이 먹구름으로 변하기 전에 여기를 올라타야지 정고점까지 갈 수가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올라탔는데 SK하이닉스는 아직 못 올라탔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미 올라탔기 때문에 정고점까지는 일단 찍을 만한 명분이 생겼는데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못 올라탔다. 하지만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커플링에 대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언제 돌파가 되느냐, 그걸 견주어서 봐야 될 뿐이지 결국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SK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구간은 결국에 돌파 못하고 먹구름 영역으로 이어졌어요. 그쵸? 그런데 이 먹구름 영역이 커지기 전에 이미 이 상단 라인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조금 한 템포 늦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면은 우리가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딱 이때 동그라미 쳤을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린 거 아시잖아요. 그 뒤로 이렇게 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리에서만 잡으시면 삼성전자가 됐던 SK하이닉스가 됐던 그리고 사마콘대에서 LG전자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리가 맥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됐든 잡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간다는 아니에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거를 빗대어서 자, 내일 8월 14일이죠. 오늘 말씀드린 그런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 좀 더 탄력 있게 수급 붙으면서 올라갈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딱 몇 개만 추천을 드릴 거거든요.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자, 근데 잠시만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진짜 원하는 건 내 소중한 자산을 복리로 늘려줄 2배, 3배로 올라갈 종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강조드렸던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0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1500%를 과연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만 정확하게 잡아서 먹을 구간만 먹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면 사실상 실전 매매하는 우리에겐 더 납득이 되는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1500% 이상의 수익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신입니다.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확신, 적당히 오르면 안 팔고 크게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종목에 이 황금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제가 이 황금 신호를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땐 절대 안 나오다가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에선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조건이 까다로운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2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현재 제 나이 47살, 현재 20년째 주식 경력을 쌓아가는 실전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제 본업이 프로그램 개발자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직을 살려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승 초입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공유를 해드렸는지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지난번 황금 종목 참여해주신 분들도 처음엔 고민하시다가 일단 어떤 종목이나 주는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라는 식으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엔 이렇게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정말 대폭등의 큰 상승을 보여줬던 대한강통신을 보면요. 이렇게 급등하기 초입 전에 세력이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수 기회를 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이 황금 신호가 뜬 종목을 발굴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금 보여드렸던 대한강통신의 급등 초입 때처럼 최근 조정을 보였다가 세력이 이렇게 딱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급등 초입의 흐름에서 황금 신호가 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공개하면 세력이 다 만들어 놓은 차트, 개미들이 꼬여서 다시 나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아서 모두가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인원을 두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종목 공유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머니 넉넉하신 분들은요. 절실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씩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놔 주세요. 모두 100% 무료로 종목을 공유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가 딱 선착순 500분에게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선착순이 끝나기 전까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GS건설입니다. 자, GS건설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짧게나마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패턴을 잊지 마세요. 자, 얘 또한 마찬가지로 약간 좀 짤막한 그런 단축형 흐름인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반 영역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처음으로 세력반 영역의 하단권을 이탈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올라타려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죠. 여기에서 올라탔어야지 얘가 전고점까지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못 올라탔잖아요. 그러면서 먹구름 영역으로 이탈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계속 저항받잖아요.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이렇게 계속 올라왔다면 저항받고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제 올라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세력 개입 신호 나오죠. 자, 이렇게 됐을 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이 전저점,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얘는 이제 2차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최소한도 이 정고점까지는 클리어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정고점 라인까지 딱 터치하고 나서 쭉 내려오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전저점을 이탈 안 하면은 얘는 다시 한번 재차 그 다음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이 전고점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한 번 정도 마지막 개미 털어버리고 쫙 당겨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골파기, 마지막에 개미 털기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나요? 요런 것들이 항상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런 시세 초입에서 못 잡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겁을 주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얘가 올라가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이걸 잡을 용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쵸? 기껏해야 여기 정고점 돌파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매수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다 이런 시세 초입 이런 데에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가면은 남들이 따라 붙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매수 맥점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현재 구간도 보시면은 이렇게 세력반 영역을 딛고 계속 반등이 나오다가 뭐가 생겼어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력반 영역을 이탈했어요. 그러면서 또 얘는 먹구름으로 끝나기 전에 딱 이 구간을 올라탔네요.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당연히 정고점 라인까지 가야 되는 건데 안 가고 다시 밀어버렸어요. 그쵸? 근데 이 전저점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여기를 계속 살짝 이탈시켰어요. 자, 얘는 시총이 그렇게 큰 애가 아니에요. 기껏해야 지금 현재 3주 정도의 시총인데 이런 애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최근에 시장이 하락했던 부분도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돼요. 시장이 계속 꼬라박았잖아요. 그러면은 지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원웨이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얘는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시장의 흐름에서 얘는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서는 지켜주려고 했던 흐름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요렇게 살짝 이탈시켰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흐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권 형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추천하느냐? 제가 오늘 이것도 추천한 게 아니라 제가 이때 한번 추천드렸고 이때 한번 또 추천드렸고 며칠 전에 또 한번 추천드렸어요. 이거를 딱 3번을 최근에 계속 추천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바닥권 영예이가 사세요. 자, 못 믿겠으면은 저희 사이트에서 GS건설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김사부님도 이렇게 영상을 많이 남겨주셨지만 제 썸네일들 있죠. 요런 썸네일들. 자, 8월 10일 그리고 8월 11일 그리고 7월 27일 이때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날이에요. 이 날이. 이때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확인이 돼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보인다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이 페이크성 물량들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몸통으로. 그러면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시세 초입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어디까지 먹을 수 있냐? 이 정고점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여기 48,000원 정도까지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8,000원부터 이 정고점 라인까지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44,700원 정도 되겠네요. 우린 지금 잡아서 요 구간까지는 빠른 시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캐파가 생겨날 수 있어요. 당연히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관점도 보입니다. 왜냐?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한 번 정도 정고점까지 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 타이밍에서. 근데 얘는 이 구간에서 이미 충분히 개미털기를 하고 물량 소화를 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아마 다이렉트로 정고점도 돌파할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망이 짧게 잡고 갈 거면은 48,000원에서 44,700원까지 먹고 가면 되는 거고, 내가 한 반 정도 비중 덜어내고 정고점까지 돌파하는 거 보겠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밥그릇대로 그냥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시세 초입에서 잡았다라는 그 명분은 변하지 않고 결국엔 나한테는 얼마에서 팔까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제가 오늘 GS건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바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엑스게이트입니다. 양자암호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 시세가 나왔는데 자, 얘 또한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세력반 영역이 나왔어요. 계속 지지받으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 기점을 봐야겠죠. 우리가 중요한 건 이때 기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력반 영역의 하단권을 이탈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겨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를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이미 여기 올라탔잖아요. 근데 얘는 못 올라탔잖아요. 그러면서
먹구름의 영역으로 지금 전환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은 이제 돌파를 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제 이 구간부터는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쫙쫙쫙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전저점까지 한 번 정도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결국엔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은 뭐가 돼요? 바닥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물려있어도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정고점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검증했으니까. 자, 여기서 그냥 내가 성격 급해가지고 사놓고 기다릴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세요. 정고점까지 몇 프로의 구간이에요? 139%잖아요. 거의 140%까지 먹을 수 있는 캐파예요. 당장 내일 급락해서 여기 전저점까지 내려가면은 하한가 한 방 맞을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30%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내가 140%를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와 자신감이 생긴다라면은 그거 못 견딜까요? 아니면은 내가 분할로 매수해서 천천히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이렇게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얘는 약간 끼가 있는 급등주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천천히 모아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엑스게이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세 초입입니다. 이미 차트는 만들어졌어요. 더 이상 세력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얘도 보세요. 이렇게 급등했지만 이 세력선을 결국엔 딱 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쵸? 이 세력선과 이 세력밭, 먹구름의 영역이 뭔데 이거 하나만 세팅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매수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최고점에서 팔아야지 결국엔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급등 시세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꼬라박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여기까지 올라갔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는 사실상 이론상 여기까지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의 흐름이 변할지 모르고 그 템포에 맞춰서 내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려면은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서 계획을 조금씩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엔 제 말대로 여기 샀다가 정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실시간으로 그냥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는지, 오늘 바로 고점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인을 드리고 하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점까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매도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근데 사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상 안 끄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매하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똑같은 차트 세팅을 하는데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고점에서 물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종목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드릴 방법은 뭐가 있는지 많은 연구를 한 끝에 올해 제가 엄청난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건 바로 여기 보이시는 급등 부스터라는 시가 베팅용 단타 매매법입니다. 시가 베팅 전용 단타 매매법이니만큼 하루에 최소 한 종목에서 많아봤자 3종목 정도가 검색이 돼서 여러분들은 한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깐깐하게 조건을 넣어서 만든 수식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제가 이 매매법을 가지고 최근 한 달 동안 비밀 내에 우리 찐 구독자님들에게만 신청 접수를 받았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한정된 인원에서 제가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한 달 동안 총 27종목을 매매했고요. 승률은 24승 3패의 기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매매법은 장 시작 후에 3분 동안 코스피, 코스닥 2,500종목을 모두 필터링해서 거래대금과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을 걸러내서 그 중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만한 조건들을 모두 넣어서 종목 포착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단타 매매지만 최소 3%에서 많게는 15%까지 단시간에 수익 구간이 나올 정도로 수익률 캐파가 상당히 컸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확실히 검증된 이 급등 부스터 매매법을 가지고 한정된 인원으로 무료 체험단 2기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 주는지, 진짜로 시가 베팅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만이라도 확인하신다면 굳이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급등 부스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확실히 믿게 되실 겁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하단에 잠시 저의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는데요. 이쪽으로 단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은 아주 쉽게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지난번 무료 체험단 1기 체험단으로 실제 매매하셨던 구독자님들이 정말 수익이 너무 잘 나와서 저에게 이거 유료라도 가입해서 계속 진행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급등 부스터 체험단은 이벤트성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진행하는 것일 뿐 앞으로도 유료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오니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계좌 역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믿져봐야 본전이니 이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점 설명해드리면서 앞으로 이 두 종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드렸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검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검증해 하셔서 제 분석이 틀렸으면은 지탄을 날리시고, 틀리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한테 와, 너 분석 하나 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또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은 꿀팁 하나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감사하다는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